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의 이해 기초라는 제목으로 재개발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해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이제 제재라고 해요. 제재. 제재 투자한다고 하는데, 자, 재개발, 재건축 이게 과연 뭘까요? 일단 아마 간단하게는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노후화된 주택들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들, 그런 단지들이 있는 것들을 보통 한 3, 40년 이상 된 그 모여있는 그 동네들 이제 구역을 정해서 다 철거 부신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일단 재개발이랑 재건축이 어떻게 다르냐? 사실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그냥 같다고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진행하는 그 단계나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만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원래는 그 나누는 기준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재건축은 오래된 그 저층 아파트들을 부수고, 맨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고, 재개발은 아파트라기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단독주택들이나 뭐 빌라 같은 것들 모여있는 이런 구역들을 이렇게 부신 다음에 아파트로 건설하는 걸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최근에 이제 재개발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재건축은 뭐 가양 2구역 신도 맨션, 이런 맨션들 부시고 하는 것들, 혹은 또 어디가 재건축이죠? 지금 추진되는 것 중에 중촌 그 뭐죠? 중촌 주공 아파트, 이렇게 주공 아파트들 오래된 거 부수고 하는 것들은 재건축이고, 그 외에 도마 1구역부터 뭐 13구역까지 이런 애들은 대부분 재개발입니다. 자, 근데 뭐 그 진행 절차나 이런 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건 재개발 투자하면 왜 이익이 생길까? 왜 이익이 생길까? 왜 투자가 되고 왜 돈을 버는 걸까?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면 일단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하면 갭 투자라고 하죠. 갭 투자를 하면은 약간의 이제 안목이 필요한 게, 갭 투자랑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이걸 갭이라고 하죠. 갭. 영어로 이제 갭이 이제 차이란 뜻이죠.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가지고 그만큼만 투자를 해서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가 매매가가 4억이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A라는 아파트의 매매가가 4억이고, 이것의 전세가가 보통은 70% 되니까 한 2억 5천이라고 봅시다. 자, 그럼 갭이 얼마? 그렇죠. 1.5억. 내가 이 집을 4억을 주고 사서 전세 2억 5천에 맞춰 놓으면 내 돈은 1억 5천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1.5억만 투자를 해서 이 집을 샀는데, 한 2년이 경과하고 나서, 가장 이상적인 게 2년이죠. 2년 경과 후 이 아파트의 가격이, 매매가가 5억이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이것을 5억에 팔았을 때 전세 2억 5천을 뺀 내 손에 나오는 돈은 2.5억이 되는 거죠. 난 1억 5천을 투자했지만 아파트 값이 2년 사이에 1억이 상승함으로써 2년 뒤에 1.5억이 2.5억이 돼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대략 50%가 넘지, 한 60%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60% 하면은 9천만 원, 60%가 조금 넘네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갭 투자의 경우에는 안목이 필요한 게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아파트가 2년 뒤에 매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호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야, 안목이. 근데 이 재개발은 조금 다른 게, 이 재개발은 새 아파트가 세워질 곳에 미리 지어지기 한참 전부터 오래된 빌라를 사서 이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아파트가 현재 만약에 이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6억 정도 할 부분 그런 입지라고 한다면 이 재개발에 들어간 투자 금액은 실제 총 매가는 6억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적은 예를 들어 4억 정도에 들어가서 재개발 진행이 쭉 진행될수록 점점 가격이 점프해서 6억이 이 아파트만 지어지기만 하면 6억이 되는 겁니다. 즉 현재 가치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 미리 사서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격이 오르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됩니다. 다만 이제 얘 재개발의 리스크라고 하면은 기간이죠, 기간. 리스크라고 하면 시간. 진행이 잘 안 되면 오랫동안 묶일 수가 있다는 거. 자, 이건 일단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이라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구역을 지정을 해요. 예를 들어 도마동에 이제 구역이 많은데 뭐 보통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들이 대부분 같은 시기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한 3, 40년 된 빌라들이나 단독주택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슬슬 이제 재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기 시작해서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제일 먼저 관청에다가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거 이제 도마동에 속해 있으며 뭐 1, 2, 3이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를 이제 4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구역을 지정을 하고 구역 지정이 되면은 그 이제 조합이라는 걸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재개발지 구역 내에 이것을 이제 운영하면서 나는 이제 이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를 해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든 내 내가 갖고 있던 주택의 가격만큼 돈을 받고 현금 청산을 해서 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조합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합 설립을 해야 돼요. 이 조합 설립을 하려면은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이쪽이 조합의 동의를 뭐 대략 한 6, 7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조합 설립을 하고 나면은 일단 이 우리 구역의 재개발 아파트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지를 이제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시공사 선정. 자, 시공사 선정이 끝나면 이제 뭐 건축 심의 같은 거 이제 이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이제 각 이제 그 아파트 건설사에서 이제 뭐 간단한 이런 그 배치도나 조감도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낼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건축 심의를 받고 이제 건축 심의가 완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겠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아까 먼저 들어왔었던 설립됐었던 조합들 있죠. 이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 그 요 구역 내에 한 300명의 입주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중에 뭐 200명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들어가겠다. 그럼 이제 입주권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입주권을 받겠다라는 거고 그중에 100명은 아니다. 난 여기 새 아파트 들어줘도 살지 않겠다. 내가 갖고 있었던 주택의 가치만큼 돈을 받고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현금 청산자.
자, 이렇게 나눠져서 이때 이제 입주권을 받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이 시기에 이제 뭘 하냐? 조합원들 먼저 분양을 신청합니다. 자, 조합원 분양 신청. 그러고 나서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할 때 재밌는 거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주비 대출을 무이자로 해줍니다. 이주비 대출을 60% 감정가의 60%라고 하죠. 제가 좀 뭔가를 빠뜨렸네요. 조합원 분양 신청 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먼저 감정평가를 하죠. 감정평가. 즉, 그 구역 내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1억의 가치가 있는지, 요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은 5천만 원의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큰 땅에 아주 고급 주택을 갖고 있어서 얘는 감정평가할 때 3억짜리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각각 갖고 있는 물건들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조합원 분양을 이제 신청을 해서 이주하고 이주가 끝나면 철거를 해서 제가 지금 완전히 꼬였네요. 이주 철거가 여기서 왜 나와? 자, 다시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그걸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조합원들에게 네 집은 1억, 네 집은 5천, 네 집은 3억, 감정가액이 그렇다. 조합원 분양을 신청을 해라.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를 합니다. 관리처분.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끝나면 이제 바로 이주 철거하고 이주 철거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에게 일반 분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전에서 최근에 분양했었던 목동 더샵 리슈빌이나 도마 포레나 신흥 SK, 그 다음에 뭐 중천동에도 하나 있었죠. 중천 프루지오. 얘네들이 전부 다 실제로는 이 재개발 단지였습니다. 혹은 재건축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행이 다 되고 일반인들에게 일반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일반 분양까지 일반 분양. 자, 그래서 일반 분양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착공해서 우리가 대중들에게 오픈되는 부분 여기서부터죠. 분양하면 일반 분양 넣어가지고 청약되면 뭐 피가 붙고 착공하는 동안 이제 피를 주고 사고 해서 이제 완공이 되고 이제 입주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분양하기 전에 이 아주 긴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재건축은 왜 돈을 버냐? 어떤 이유에서 돈을 버냐? 첫 번째는 자, 일반 분양을 하기 전에 조합원한테 분양을 먼저 한다 했죠. 이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의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지금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목동 더샵 리슈빌이라는 곳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분양된 일반 분양가는 34평 84A 타입을 기준으로 대략 확장비까지 포함해서 4.5억 정도에 분양한 걸로 압니다. 평당 1260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34평을 곱하고 확장비 뭐 조금 추가를 하면 한 요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 목동 더샵 리슈빌이 이게 원래는 목동 3구역이었어요. 재개발 추진 중에는 이 목동 3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850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대략 똑같은 이 84A 타입 34평이 제 기억으로는 한 2.8억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똑같은 타입입니다.
물론 약간의 세금이 있어서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조합원 분양가는 이 조합원 분양가에 보통은 조합원들에게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요게 그대로 끝이고, 일반 분양가는 확장비까지 했을 때 4.5억. 자, 차액이 얼마가 생겼냐? 1.7억. 자, 거기에 이 일반 분양했던 요 상태, 요 상태의 경쟁률이 200대 1 나왔었나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0대 1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00대 1 넘어서 이 가격에도 살 수가 없었죠. 이게 이제 이번 달에 전매가 풀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암묵적으로 피가 1억이 넘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1.5억 정도. 그래서 총액이 6억 정도 돼 있어요. 즉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간다면 현재 가치로도 아파트가 6억 정도 하는데, 미리 조합원들은 2.8억의 분양을 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야. 한 가지 더 조금 더 좋은 사실을 알려주면, 이 조합원들에게는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무지무지합니다. 혜택. 일단 가전제품들을 많이 넣어주고, 뭐 TV나 냉장고 이제 빌트인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뭐 주방이랑 저희 거실이랑 안방 정도에 넣어주며, 뭐 기타 보통 이 조합원들 혜택이 구역마다 다르지만, 조합마다 다르지만 대략 가전제품 혜택이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해요. 이거 무시하더라도, 물론 2천만 원 무시할 돈은 아니지만 이런 걸 넣어주고, 또 한 가지, 자, 혜택 첫 번째가 가전제품 2천만 원 상당, 대체로 다 달라요 이거는. 두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조합원들에게 먼저 분양을 하기 때문에 로얄동 로얄층만 먼저 놓고 여기 중에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기 때문에 로얄동 로얄층 최소 저층이나 이런 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괜찮은 동과 층을 배정받을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층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당첨을 아주 좋은 층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혜택이 또 추가로 있어요. 차액이 1.7억이 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합으로 들어가면 일반 분양가랑 차액이 1억 7천에 일반 분양가에서도 피가 붙어서 지금 현재 6억 정도 한다고 하면 3억 이상의 차이가 있고, 플러스로 가전제품 혜택에 로얄동 로얄층 건지는 것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너무 길게 영상을 찍으면 어려우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제가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